저희는 설 명절이다 보니까 네. 이 명절이 즐거우신 분도 계시고 또 괴로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절에 만나는 친지들의 말 때문에 정말 상처받고 힘들다는 분께서 직접 상담을 요청해 주셨어요. 네, 지금 발걸음을 스튜디오까지 가져와 주셨는데요. 정말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친지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옆집에 사시는데 그 외가 쪽 사촌 동생들이요. 명절에 이제 외가댁에 모이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잘 지내? 라는 안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즘 일 안 해? 돈도 많이 안 주는 회사를 왜 나가냐? 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 없는 간섭처럼 느껴져요. 네. 또 몸이 아프면 이제 보통은 어디가 아파? 몸조리 잘해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나는 안 아픈데 누나 몸이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아이고. 이런 말을 하면서 꾀병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말해서 기분이 상하죠. 아니, 사촌 동생분들의 인성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야? 왜 그런 말을 아니 그런 얘기를 네. 듣고 상처를 받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제가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 응대를 하지는 못하고요. 친척 동생들이랑 이제 다시 안 보려고 마음속으로 이제 한 적도 있는데 정작 이제 연을 끊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신부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천주교다 보니까 이제 용서해야지 하면서 혼자 삭히면서 참아요. 네, 지금 종교에 의지해서 그냥 혼자 삭히면서 참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신 분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실적이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잠깐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가족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어쨌든 내가 윗사람이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에 좀 이게 자유로움이 있으시잖아요. 더 있어봐야 더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잠깐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그걸 견뎌내는 힘을 기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무슨 얘기를 하든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견뎌내는 좀 힘을 길러내시는 게 조금 장기적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야,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순한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면은 그럼 친지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아 듣고 있구나 아니면 더 해도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일단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준다는 말을 해야지. 저라도 잠깐 가가지고 한번 좀 대신 말해드리고 싶은데 또 그럴 순 없으니까 아직 안 돼. 네. 아, 어렵게 이 자리에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어떤 점을 상담 받고 싶으셨어요? 그 사촌 동생들이 하는 말들이 제가 상처가 좀 많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다른 분들도 그런 건지 제가 예민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닌 것 같은데 예민한 건. 예민하게 뭐가 예민해요? 아, 우리 요승 교수님 그 사람이 화나셨다. 그 동생들이 이상한 거예요. 위에 뭐 언니나 혹은 사촌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해도 이상한 건데 어디 감히 사촌 동생들이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너무 이상한 거고요. 우리가 친인척 관계나 가족 관계도 다 사회적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너는 갖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존경은 못해도 존중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대단히 모욕적인 상황을 그냥 방치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성이 아주 못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착하고 여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순함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생에 함부로 아무 때나 침범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오신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이 예민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무례한 겁니다. 이건 경계는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무례함에 대해서는 저는 신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른 데 가시거나 아니면 그 동생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 할 것 같잖아요. 얼굴 보면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그냥 나가세요. 나가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 말씀은 하셔야 됩니다.
그만해라. 누나예요. 그만해라라고 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셔야 되고요. 이거 잘 안 되시죠? 거울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맞아요. 손에다 동전 하나 딱 들고요. 그다음에 주먹 꼭 쥔 다음에 그만해라. 이게 연습하셔야 돼요. 동전은 왜 짓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누구도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의 힘을 주고 이렇게 에너지를 받는 방식입니다.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되 본인이 잘못하거나 예민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함부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도록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쁜 말입니다. 그 말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동전 하나 주시고 그만해라 하시거나 안 될 것 같으면 친구 사촌 동생들이 온다. 찜질방 가세요. 그냥. 그래. 네. 아예 네. 안 보시는 것도 맞아. 괜찮습니다. 네. 영화관 가셔서 영화 보시든가 네. 피해 계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입을 딱 벌리셨어요. 한번 연습 한 번만 해볼까요? 그만해라. 해보실래요? 그만해라. 네. 할수 있어. 너무 착하지 않아? 지금 그만해라가 되게 착했어. 연습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호해야 하니까. 같이 합시다.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제가 사실 평소에도 제 사촌 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되게 상처를 좀 다 받아들이고 제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무례하게 대하면 이제 기분 나쁘다고 이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바로바로 안 되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막 이게 응어리처럼 남아 있고 쌓여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게 아니라 다시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제 감정을 잘 그렇다고 막 너무 싸우자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 잘 표현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은 질문이다 우리. 우리가 내 생각을 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내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면 저 사람 너무 감정적이지 않아? 이러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은 감정에 의해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특히 소통의 문제, 대화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연자님께서는 글로 나의 감정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화적으로 쓰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누군가를 만나서 감정을 탁 던지라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내가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 결과가 부모님에서나 주변에 의해서 이 쉽게 말해 좋지 못한 경험에 의해서 내 감정을 스스로가 숨기게 점점 경험에 의해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습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거는 의도적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기 같은 글로 나는 오늘 감정이 어떠해. 조금은 슬프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데 난 이 감정이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감정 우선 세밀하게 표현하시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감정을 대화에서 감정을 먼저 표현하는 거. 예를 든 사촌 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너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누나하고 언니지만 마음이 아파. 난 너가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배려해줘. 더 이상 이렇게 나를 아프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상대가 너가 왜 이런 말을 잘하냐 못해 판단은 아니고요. 그래서 감정을 먼저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대화에서 상대가 그래 저 사람이 아프니까 물러설 사람은 물러서고 내가 아프다는데도 그 아픈 말을 계속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거는 단호함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어떤 고통이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한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거든요. 그게 싸우거나 네. 회피하거나 얼음땡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감정 표현 연습하셔가지고 꼭 먼저 표현하십시오. 네. 자, 오늘 말씀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뒷부분에 또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네. 이렇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 많은데 저도 원래 상처 안 받을 것 같잖아요. 네. 안 받으실 것 명절 때 같아요. 보면 예전에 아니 뭐 저기 와갖고 저한테 이렇게 얼굴 컸는데 네가 어떻게 TV 나오냐 막 이런 얘기 아니 뭐 지금 크면 어때? 그래서
저 상처 받았었어요. 그리고 막 맞아. 박두 아나운서는 TV 많이 나오는 너는 TV 언제 나오냐 막 나 아나운서인데. 그러니까. 저도 근데 똑같으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사실은 다 덕담처럼 하시는 말씀이세요. 참 실물이 이쁜데 화면엔 왜 그러게 나오냐? 좋은 말인지 칭찬인지 뭔지.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동생들이 그러면 그러죠. 그만해라. 그만해라. 실천을 하시네요. 그만해라. 그 말을 사실 못했어요. 오늘 배웠네. 오늘 배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명절에 만난 가족 친지들 간에 듣기 싫은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사람마다 다르고 주제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근데 핵심적인 건 사람마다 패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한 4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좀 나눠보자면 첫 번째 회피형,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혼 없이 그냥 대답하고 피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너 취업하니? 글쎄요. 결혼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오, 이런 회피형. 회피형도 괜찮고요. 메아리형 같은 경우는 마지막 어구만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너 만나는 사람 있니? 만나야 되겠죠. 취업을 할 것 같니? 취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냥 끝메아리 그냥 의미 없이 따라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거울 치료형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너 결혼 언제 하니? 작은 아버지는 노후 준비 되셨나요? 굉장히 조금 강력하지만 좀 정말 무섭다. 내가 화가 났다는 걸 그리고 그런 질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걸 약간 강하게 어필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건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입니다. 이 하게 되면 형은 뭐냐? 너는 뭐 결혼할 거니? 그러면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할 거니?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괜찮다. 적절히 예의가 있으면서도 사실은 약간 불편합니다라는 걸 동시에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 저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을 좀 추천드리고 너 싶습니다. 공부 잘하니? 공부 잘하게 되면 잘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겠네요. 이거 네. 다 유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회피형이거든요. 네. 영혼 없이 그래요. 그래. 그래서 남편이랑 아들이 엄청 싫어해요. 저도 좀 바꿔야겠네요. 네, 네. 네. 뭐 어떤 형이세요? 뭐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디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적어놨다가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번에는요. 명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 하면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네 분의 특별한 전문가들께서 좀 적어주셨는데요. 네. 한 분 한 분 좀 공개해 볼까요? 먼저 네. 하성영 신부님부터 네. 보여주실까요? 어떤 점을 적어주셨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대요. 저는 호구조사, 신상조사 금지. 네, 신상조사 금지라고 썼는데요. 네. 이제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시면 궁금한 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면은 상대방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절대 무엇이든 물어보시지 마라. 그래서 학교에서 뭐 공부를 얼마큼 하고 있느냐,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큼 받고 있느냐, 그다음에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또는 아니면 사귀지 않으면 언제 만나서 언제 결혼할 거냐 이런 거를 상대방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궁금해도 좀 참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 자, 우리 성진 스님. 저는 네. 자 문제풀이 대화 금지. 문제풀이? 어떤 대화일까요? 보통 이 명절에 이렇게 만나서 그동안에 쌓였던 문제. 그래 아버지 저쪽에는 땅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다음에 저번 추석 때 우리 좀 뭔가 서운한 게 있었는데 내 이번에 만나서 꼭 할래. 이렇게 명절을 문제풀이 시간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명절은 문제풀이 시간이 아닙니다. 명절은 그냥 서로에게 좋은 말 하고 예. 음. 우리 스스로 잘 가까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시간이지 문제풀이로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서정호 목사님. 네, 자랑질. 맞아. 자랑질. 네. 누구한테 들었어요? 요양원에서 갑자기 네. 또 퇴원을 하시는 분들의 제1번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랑질이래요. 이번에 아들이 나한테 와서 얼마를 주고 갔는데 당신은 2년 지났는데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안 오네.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자랑에다가 보태가지고 사람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 이건 정말 금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